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 전남도청에서 포스코 광양시와 함께 전남이 국가그린 수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한 수소산업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 광양시 포스코는 수소버스 화물차 특수충전소와 수소 출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수소 시범도시 특화단지 조성, 그린수소 도입을 연계한 인수터미널 구축을, 그리고 수소산업 전환을 통한 탄소 저감 활동과 연구 개발 사업 추진 등에 공동 협력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 포스코는 글로벌 메이저 수소기업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오는 2050년까지 그린수소 5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수소사업 부문 매출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삼남석유화학과 함께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하우스 18호를 준공하고 지난 5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희망하우스 18호의 주인공은 돌산읍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으로 자녀들이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로 지난 7월 초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지붕이 붕괴되고 토사가 방 안까지 흘러들어와 전기까지 끊겨 임시 대피소인 경로당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삼남석유화학이 주거 환경 개선비 1,200만 원을 선뜻 기탁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지붕 첨화 공사 등 전반적인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일 시장실에서 장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구역 내의 건물주와 임차인들과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24명의 건물주가 참여한 이번 상생협약은 순천 장천동 일대 건물을 임차하거나 임차할 예정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20% 인하, 인상률 5% 이내로 동결함으로써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혁신적인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도민에게 헌신에 귀감이 된 혁신 리더 4명을 발굴해 미래 전남 혁신 리더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는 강승지 전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장과 조은미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장, 윤서영 전남도 약사회장, 김웅기 유한회사 자원운수 대표이사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수준을 크게 높이고 확산 방지에 앞장섰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그리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 보건 향상과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에 기여를 해 상을 받았으며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32명의 미래 전남 혁신 리더를 시상했습니다. 여수 지역 플랜트 건설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 2일 조인식과 함께 산업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사는 이날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여수를 노사가 화합하는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수 지역 플랜트 건설 노사는 지난 5월 말부터 16차례의 협상과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한 플랜트 건설 노사대표 간담회 등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지난달 26일 잠정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고 기능공 조력공 5,200원, 여성 4,000원, 용접 RT 수당 2,600원을 하루 일당에서 정액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양시가 사업 중지 소송과 관련해 패소를 해 25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광양시 중동 공유수면 내 1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매립 부지 일대에 대형 유료 저장시설 건축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나 유료 저장시설 허가권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립 반대 주장이 거세지면서 광양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광양시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광양 탱크터미널 측에 2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 광양시 의회는 이 피해 기업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의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원금의 연 12% 비율에 이르는 지연손해금 부담을 고려해 최근 임시회에서 시 집행부가 제출한 판결금 지급 예산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판결금 지급과는 별도로 당시 관련 인허가 사항이 적절히 처리됐는지 등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수와 광양시 의회 의장은 인허가 관련 사항을 적절히 처리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와 결과를 보고해달라며 광양시에 주문을 하고 판결금 지급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낭비됐다며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광양시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자체 감사도 받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사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정확한 책임 규명으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 광양시의 잘못된 행정이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책임 소재 규명을 통한 구상권 청구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 돌산 지역과 화양 지역 관광업소에 대한 오폐수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 돌산과 화양 지역 오폐수 처리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 대부분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바다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시가 지난 2일 4월 들어 돌산과 화양 지역 관광업소에 대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쉬운 3개 업체 가운데 23개의 업체가 부적합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적합 처리는 지난해 16건보다 7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여수시는 이들 23개 업체에 대해 모두 3,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특히 이들 위반 업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초과해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위반 업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4개 업체는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초과해 방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돌산과 화양 지역 내 준공 3년 미만인 하루 평균 배출 20톤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이어져 앞으로 전수조사로 확대할 경우 위반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이 지역의 관광시설이 크게 늘면서 여수시가 관리하는 돌산과 화양 지역 개인 하수 처리 시설만 무려
1165개소에 달해 처리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네요.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지역 오폐수 처리는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계가 되지 않아 자체 정화시설을 갖춰놓고 배출을 해 오염 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 이미지 등 지역 경제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화진 의원은 돌산지구나 화양지구 등 도심 내 폐수구역 외 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해당 지역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연계가 되지 않아 자체 정화시설이나 정화조로 갖춰 오수와 폐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는 실정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반복돼 사후 관리가 어렵다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부터 시설 운영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 총괄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오폐수 처리에 따른 바다 오염 등 자연 환경 훼손 문제를 잠재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직장 내 4대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일 유정은 젠더십 향상 교육원장을 초청해 실국장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연에서 유 원장은 실제 사례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직장 내 동조와 방조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군 고흥군수는 7월 장마기 이후 석류 재배 농가가 병해충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태 확인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 군수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기상 피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해주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긴급으로 지원해준 약재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격려와 함께 다양한 시험 연구와 새로운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해 안정적인 석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안력산 의료문화재단과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위탁 계약을 통해 안력산 의료문화재단은 앞으로 3년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주민 건강보건 교육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에 나서게 되며 센터는 순천시 공마당 길에 위치해 전시실, 다목적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을 갖고 전남을 고품질 쌀 생산의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담양 대순 맑은 담양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아 3천만 원을, 강진 프리미엄 호평이 최우수상을 차지해 2,500만 원 등 선정된 10대 브랜드 쌀이 상금을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는 전남쌀 고급화를 위한 쌀 산업 발전 방안 논의와 함께 소비시장에서 전남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 판촉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갤러리 안에서는 지난 2일부터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아우르다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석찬, 김상래, 박미경, 배성우, 이명기 등 6명의 작가들이 모여 회화와 조각, 사진 등
개성 있게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작나무, 따개비, 바다 등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서정을 담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우리들 이야기들도 작품 속에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작품들을 지금 6명의 작가들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느끼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을 이곳에 오셔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작품을 통해 힐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 아우르다 회원들은 예술의 뜻을 같이 한 작가들의 모임으로 해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작품 세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우르다전에 저마다 개성 넘치는 작품들은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해 묻어둔 우리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연일 푹푹 찌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